결국 용산경찰서장은 대기 발령됐습니다. 112 신고 부실 대응 2시간 뒤에 알았다라는 겁니다. 쏟아진 112 신고 파출소로 떠넘겼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3, 4시간 전부터 위험 알렸던 신고 11건 서울청 112 상황실은 일선 경찰서와 파출소에 전달을 해주었는데 용산서는 파출소에 출동 명령을 내렸어요. 이태원 파출소는 근무 인원이 20여 명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잘 경찰 시스템에 대해서 몰라서 그러는데 박성현 변호사님 이거를 떠넘겼다라고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원래 시스템이 저런 거 아닙니까? 112 신고가 이루어지면 서울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이 접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신고의 위험성에 따라서 코드 0부터 코드 4까지 분류를 한 다음 경찰서 상황실에 내려보냅니다. 이후에 경찰서 상황실이 파출소 지구대의 순찰차에 지령을 합니다. 결국 이 파출소 순찰차에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는데 이 현장에 도착하면 도착 보고를 하게 되고 어떠한 조치든 종결을 하게 되면 종결 보고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경찰청의 112 종합상황실은 사후에 즉 경찰서 상황실이 정리한 사후 내역을 상황에 따라서는 보고받기도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들이 여러 차례 밀려 들어오기 때문에 하달만 내려주고 많은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유사한 신고가 반복되고 있다. 더군다나 압사라는 표현이 수반된 신고가 반복되고 있다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이 사안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 입장에서는 압사 사고에 대비한 경비뿐만 아니라 주치 소란, 각종 범법행위, 주치자 보호 등 각종 신고에 대응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막상 현장에 출동해 봤지만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다른 신고에 응해서 다시 이동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상황 전파 보고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확인해 봐야 할 대목입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신고 접수는 서울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이 받고 있고 그 지령의 전달 과정에서 경찰서 상황실이 그 지령을 받아서 전달해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경찰서 단위나 서울경찰청 단위에서도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도 횡으로 상황 전파를 하고 종으로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즉 보고 체계에 따른 지휘 보고 그리고 중간 관리자들이 현장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왜 가용 경력 대규모가 적시에 현장에 투입되지 못했는지 어디서 어떤 일을 하고 있었길래 적시에 투입되지 못했는지 이 부분을 밝혀내는 것이 이 사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왜냐하면 용산경찰서가 이태원 파출소한테만 네 출동해라 퉁칠 게 아니라 시스템이 그렇다 하더라도 용산경찰서에서 이거는 심상치 않다 라고 좀 더 신경을 썼어야 하는 대목 아니냐라는 지적이 뒤늦게 나오고 있는 거고 어쨌든 용산경찰서장은 늑장 보고한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대기 발령 조치됐습니다. 사고 발생 5분 후 현장 도착 1시간 10분 16분 뒤 밤 11시 36분 서울청장에게 보고합니다. 이미 언론 보도 나왔고요. 대통령 첫 지시 나온 시점에 서울청장에게 보고합니다. 늑장 보고죠. 대기 발령 조치됐습니다. 바로 곧장 대기 발령 조치시켰습니다. 급기야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보다 대통령이 먼저 알았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먼저 보고받고 알기망정이지 보고 체계가 이럽니까? 그만큼 용산경찰서장이 늦장 보고를 해서 이상민 장관도 정식 보고가 아닌 행안부 상황실 문자를 통해서 사실을 인지했어요. 대통령실은 소방을 통해서 먼저 파악했습니다. 소방 빨랐어요. 윤희근 경찰청장은 가장 늦게 다음 날에 보고를 받았습니다.